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지금 가 있습니다. 국익이 걸린 중요한 국제 무대, 외교의 전쟁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웃으면서 전쟁하는 곳이 바로 이 국제 무대 외교입니다. 외교 무대입니다. 제목을 제가요, 캄보디아에서 국익 외교 펼치고 있는 윤석열, 이 와중에 노무현, 좀 서로 이렇게 생뚱맞게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어쩌면 두 가지 소식을,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믹스하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윤 대통령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뭐 이거저거 다 하자면 너무 많고 하니까요. 짤막하게 일단 표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과 만났습니다. 환한 표정으로 멋진 사진을 지금 선물하고 있네요. 바이든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어깨 힘들어 갔어요. 상원을 장악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50석을 일단 확보했고 남은 미개표직에서 또 승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 상원을 지킬 것 같아요. 이 바이든이. 하원은 이제 공화당에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것만 해도 크게 선방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네가 다음 대선에 또 재선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나이가 저렇게 많아도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도요. 아직 이제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뭐 뉴스가 되겠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굉장히 표정이 밝습니다. 물론 저것은 외교 무대에서 당연히 저런 표정을 지어야겠죠. 좌파들은 저런 표정 갖고도 이태원 그걸 갖고 시비 걸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런 건 이제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뭐 저기서도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거는 대통령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 윤 대통령 부부 바이든과 만찬서 환담을 가졌다. 기시다 일본 수상 부부와도 이제 만나고요. 자, 들리는 이야기로는요, 전해오는 이야기들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각별한 친밀감과 관심을 표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구면이 되죠. 벌써 몇 번째 만나잖아요. 세 번째입니까? 오랜 친구를 만나듯 아주 그냥 서스름 없이 그렇게 대했다. 동남아 순방적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담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 부임 김건희 여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이죠.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최한 갈라 만찬에 참석했는데요. 캄보디아 전통 의상을 입고 저렇게 지금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의 근황에 대해 정말 친밀한 표정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등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다.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꽃무늬의 흰색 원피스에 검은 재킷을 입었고요. 두 대통령은 캄보디아 전통 의상을 착용했죠. 자,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요.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미국과의 그 외교 뭐가 문제가 생겼다. 바이든이 뭐 불편해한다. 이런 것은 전부 새빨간 구라죠. 거짓말. 이제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간단하게 이제 홍보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요. 자, 이제 본 뉴스 들어갑니다. 자, 미국이 아시안 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그 연장선에 있죠. 미국의 대외 정책의 제1위 말이죠. 현 시점에서는 중국 포위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미국에 이제 대들지 못하게끔, 이건 달리 말하면요, 세계 질서를 흔들지 못하게끔 막는 겁니다. 중국이 만일에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요, 세계 질서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추가적인 혼란과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각 국가적으로. 이거는 향후 100년 이 정도 긴 기간 동안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로 가야 맞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요, 친중주의자들은 이 일극 체제가 무너지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시대가 곧 온다. 뭐 과장해서 뭐 20년 안에 온다 이런 식인데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20년 안에 불가능하고요. 빨라야 50년입니다. 근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중국이 그때까지 단일한 국가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조금 회의적인데요. 때문에 우리는 미국 중심의 외교 노선, 국가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겠죠. 자, 내용이 뭐 많습니다만 뭐 요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요. 리커창
한반도 비핵화 이후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언제나 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전은 없어요. 중국이 잘 컨트롤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도 중국말 잘 안 들어요. 중국이 북한에 계속 퍼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이 중국말을 이렇게 잘 듣는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북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중국말을 따르지만 북한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중요한 어떤 노선들 이런 것은 포기를 잘 안 하죠.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것은 그냥 구두선이고 대외에 밝히기 위한 선전용 문구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리커창은 중국 이제 권력의 상징인 상무위원이 못 되었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탈락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여전히 2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사실상 2인자가 아니죠. 지금은 총리이긴 해도요. 자, 조만간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후진타오로 비롯되는 그 공청단 세력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저기 장점민으로 대표되는 상하이방도 지금 많이 쇠락했고요. 몰락했고 지금 시진핑 중심의 이제 일극 체계 하여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것이 나중에 또 다른 거대한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정치 자체가 참 서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최고 권력자를 뽑는지도 그 아리송합니다.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우리 국회로 해당되는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도 열고 합니다만 그런 그 전체를 조율하는 단일한 힘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묘하게 또 굴러가는 나라죠. 자, 리커창이 이제 저런 말을 했고요. 윤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한미일 만남, 아시안과의 회담 못지않게요. 한중일 삼국 만남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이 국익을 위한 각국의 노력, 전쟁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윤 대통령이 여기서 국제 무대에서 초년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 이제 이야기할 게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무현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기사가 너무 길어서 소개할 수는 없고요. 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직접 이 중앙일보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00만 달러 송금 지시서 입수, 노무현 수사 뭉갤 수 없었다 이러면서요. 과거 이인규 중수부장 그리고 거기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게 바로 우병우였죠. 이 노무현 수사를 책임진 인물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노무현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좌파의 성역 중의 성역이죠. 역대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이 한반도 역사상 단군 이래 4천년, 5천년 이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했던 게 나왔던데요. 1위 이순신, 2위 세종대왕, 3위 노무현입니다. 4위 박정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거대한 성역입니다. 좌파의 거대한 기둥이 되었죠. 여기는 성지다. 신화가 살아 숨쉰다. 황토빛의 흉상, 영원한 나의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자, 이 노무현을 극복하지 않으면요, 보수 혹은 우파로 불리는 이 세력이 완전한 주류 세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이 노무현의 아우라, 영향력, 위상이 굉장히 커져 있어 갖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능가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주 나와요. 이런 게. 과거에는 비교가 안 됐는데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50%가 넘는 지지율도 기록하고 그랬지만 요즘은요. 노무현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문제는 그런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거를 여기서 중앙일보에서요. 이 팩트 체크로 그야말로 날카롭게 까고 있습니다. 이 전부 의혹 자체가 사실 팩트죠, 팩트. 그런데도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 모든 것을 뭉개고 그야말로 성인 반열에 올려놓고 있죠, 이 노무현을. 검찰은 왜 노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을까?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도 설명합니다. 너무도
정황이 단서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가 드러나면은 단서가 확실하면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갔고요. 뭐 정치적으로 보복을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검찰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수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자, 그의 가족이 받은 500만, 100만, 40만 달러는 무엇인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를 자살에 이르도록 신병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누가 넌두렁식의 사건을 창작했나? 그의 수사 기록은 영원히 봉인돼야 하나? 지금 노무현 수사 기록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런데 이것을 쉬쉬하고 전부 다 감추고 숨기고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대한 힘이 작동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도요, 우파, 나도 우파, 뭐 이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 우파 세상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성역이 어디가 맞느냐 이렇게 보면요. 좌파 성역이 훨씬 많아요. 5.18이 성역이죠. 노무현이 성역이죠. 김대중도 성역이죠. 세월호도 성역이죠. 그 밖에 뭐 다른 성역이 자잘한 게 또 많아요. 그 좌파들은. 옛날에 아니었던 성역이 새로 성역이 된 것들인데요. 성역 쟁탈전에서 우파는 성역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성역입니까? 성역이 아닙니다. 우파의 성역이지 좌파들은 성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격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우파에서 공식 석상에서 노무현을 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는 근데 5.18을 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쟁탈전에서요. 성역 쟁탈전에서 우파가 완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나온 겁니다. 국가를 바로 세운다,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이런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정치를 못했습니다. 그건요, 퇴임할 때 지지율이 4%였어요. 그게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별명도 많아요. 노시계라고 있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그냥 노시계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포대라고 있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다들 등등 이게 이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렇게 적용된 냉소적인 그런 별명을 보더라도 정치는 분명히 망했어요. 못했어요. 경제도 뭐 못했고 뭐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죠. 사람은 좋다. 이웃집 아저씨 같다. 그리고 소통은 뭐 되는 것 같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소통 잘한 거 아니에요. 다만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봉하마을에서 촌노 생활하면서요. 그때 수천 장 쏟아진 그 사진들 그게 인터넷을 떠돌면서 완전히 다른 노무현으로 만들었고요. 그때 이미 노무현 떠버렸죠. 그때 벌써 부엉이 바위 가기 전에 그때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신화적인 인물로 벌써 올라서고 있었어요. 봉하마을 전에도 벌써. 자, 여기 나오네요. 이인규, 우병우, 목에 칼들이라도 양보 안 할 강성이다. 이들이 말이죠. 사실상 특수통의 이게 신화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신화고요. 이제 이들에게 그 단서가 잡힌 겁니다.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증거 따라 간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이 나라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 되고 말았죠. 자, 여기 있네요. 2009년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 이들이 우병우를 기어이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를 아시겠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그렇게 엮어서 감옥에 넣었던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 세력 정탈을 놓고요.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소위 우파 보수 대한민국 정통 세력을 인정할 수 없는 세력들도 있고 북의 종북화된 어떤 그런 세력도 있고요. 그걸 떠나서 노무현에 연루된 여기서 또 파생된 또 하나의 세력이 또 있고 하여튼 복잡한데요. 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거대한 역사 전쟁에서 일견 보기에는 좌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 만일에 보수가 패배를 했더라면 그야말로 모든 경쟁에서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걸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다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노무현 신화를 벗기는 작업을 언젠가는 할 텐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이제 그건데요. 저는 이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낼 줄을 진짜 몰랐어요. 오히려 뭐 월간조선이라든가 신동아 같은 데서 월간지 같은 데서 기획 취재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일간지에 저렇게 내버린 뭐 이렇게 공개하니까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노면으로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포지션이 너무도 커요. 너무도. 그동안 우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먹고 들어가는 표가 이만큼 있었다면 노무현이 그걸 덮어버렸으니까 이게 말도 안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과거에 그 좌파가 아니고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분탕이 있어서 이 내부에서 총질하기 시작하면요 이기지 못해요. 좌파를. 하나를 똘똘 뭉쳐도 겨우 감당 불감당인데 여기서 뭐 중간에 잘라 먹고 여기서 잘라 먹고 니 땅 내 땅 뭐 따지고요. 사람 따라 이 사람 좋고 저 사람 좋고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쟁은 하되 나중에는 본 게임 앞두고는 하나로 뭉치는 게 되어야 되는데 우파는 이게 잘 안 돼요. 당장 이번엔 당권 경쟁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넣으면 총선도 있을 것이고 총선의 깃발을 또 누가 드느냐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후에 또 대선이 기다리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 그리 길지 않은 역사입니다만 이 나라의 주류 정통 세력이 누가 되느냐,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뭐 그런 어떤 쟁탈전입니다. 사실은. 자, 노무현의 신화, 박정희도 정말 이제 신화적인 인물이죠. 그렇지만 오래전에 이야기가 되어버려가지고 퇴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 보수 대통령의 노력과 땀 그리고 그들의 공헌을 이 세상이 알게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가를 바로 세운다는 것, 뭐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고 문재인을 사법 처리하고 그 밖에 지금 많은 어떤 전투가 벌어지고 있죠. MBC와 싸우고 YTN과 싸우고 그 밖에 뭐 여성단체와 싸우고 뭐 등등한 이런 모든 일들이 뭐겠습니까? 노조와도 싸워야 되고요. 공무원 조직 안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알박기와도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이질적인 세력과 계속 싸우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런 쟁탈전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남쪽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이 주류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지금은. 보수 우파 쪽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어디 세상 바뀌지 않았어. 아직은 대한민국이야.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력 자체는 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대등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무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같이 묶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하면 노무현을 극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예전에 김훈 소설가 같은 사람이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그분이 우파가 아니에요. 김훈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5천년 이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보리고개를 끊었던,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완전히 구축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노무현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이 나라 자체가 벌써 뭔가 편향된 기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메커니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돌아 있습니다. 언론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 너무나 좌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념 전쟁에서 지금 우파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상당히 많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또 가져보고 그렇게 될 것이다. 확신도 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